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밤 9시 25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 둘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냥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금요일날 미국이 폭등 마감했는데 한 1%가량 장 막판에 폭등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이렇게 단서를 좀 붙여야지 좀 오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보이겠죠. 장중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제목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수급적인 이유에 의해서 뭐 좀 밀렸다라는 게 이제 오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뭐 살짝 상승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이따가 보고, 오늘도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일단 코스피 먼저 보면은 하락 마감했죠. 물론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매도로 갈 모양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늘 원웨이 장이 될 분위기였죠. 솔직히 아침에, 그죠? 원웨이 장, 미국이 폭등했으니까 한국도 많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 땡 하자마자 보합 밑으로까지 쭉 밀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개장 하자마자 밀렸죠. 원웨이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여기가 전일 종가다라고 생각하면은 갭 상승을 해서 이 갭을 메꾸면 안 돼요. 그죠? 이 갭을 메꾸면은 요거는 원웨이 상승이 아닙니다.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여기서 오후 2시까지 쭉, 보통 한 12시, 오후 1시, 2시 정도까지 쭉 올라주다가 장 막판에 조금 흔들리거나, 요런 모습이 보통 원웨이장의 특징입니다. 아주 강한 매수세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요. 반대의 경우도 원웨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하자마자 땡 하자마자 거의 1, 2분 안에 하락 전환 돼 버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특별한 별 재미가 오늘 특별한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면 돼요. 아침에 딱 봐가지고 이게 벌써 갭을 메꿔버렸다 그러면 뭐겠어요? 강한 매수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갭을 메꿔버렸다라는 이야기는요. 보통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정말 강하니까 이건 하루 종일 정말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원웨이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렇게 됐다. 음봉이고 하락 마감이니까 매물을 좀 쌓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보시면 지난번 직전 고점 3월 23일을 만들어 놨던 고점 부근까지 올라는 왔는데, 시가 부근까지는 올라왔는데, 어쨌든 최근 흐름에서 보면 최근엔 이렇게 최근 한 4거래일 동안은 계속 고점 높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내일도 확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확인 정도는요. 밀린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가 진짜 저항이 맞는지 한 번 더 412, 413 요 자리 확인하고 나서 밀리든가 아니면 돌파 한차 하던가 하겠죠. 아무튼 일단 음봉에 하락 마감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항이 일단 누적되었다. 지금 현재 밤 9시 반 시간부로요. 누적되었다라는 거를 일단 놓고 좀 시장을 살펴보면은, 보시면 일단 저항이 조금씩 쌓이고 있긴 합니다. 여기 1월 초부터 보면은 그죠?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 어디가 저항이 됐냐면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 됐습니다. 코스피 선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가 저항이 됐냐면 여기 어디가 저항이 됐죠. 그리고 지금 그 저항이 조금 더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밀려야지 밀리는 건데, 하여튼 머리 위쪽에 조금씩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데 그 레벨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다. 뭔가 좀 위쪽에서 누가 누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점도 강하게 붕괴를 시켜야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뭐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3월 24일 날 저점을 높였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삼각 수렴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계속 그래서 회복 회색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매도, 그죠? 양매도도 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전히 옵션이 그분들이 보시기에 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양매도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마음 편안하게 보세요. 뭐 제가 맨날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아마 제가 1월 말쯤부터 말씀드렸는데 2040원 지지하는 거, 2040원이 지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걸 2040원을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2240원을 곧버스를 돌파한 척 하면은 따라가거나 뭐 둘 중 하나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있죠. 그거 두 가지 가격대만 보시면 되겠죠. 2040원 붕괴하거나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요 위에 2240원을 돌파한 척 하거나 말거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코스피도 61선이 이제 거의 다 61선 부근까지 대부분 다 왔네요. 주가와 61선이 근처에 와 있네요. 그죠? 이 정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옵션 쪽은 뭐 보시다시피 당연히 일단은 뭐 이런 모습들, 양매도니까 콜옵션도 살짝 죽이고, 풋옵션도 살짝씩 다 죽였을 거예요. 그죠? 오늘 조금 시세가 이상하긴 하네요. 조금 이상한 점은 외가 친구들이 보시면은 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 오늘 풋옵션이 0.04%밖에, 그러니까 선물이 0.04%밖에 하락 마감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하락 마감했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상승 마감했다라는 게 좀 약간 독특하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 뭔가 뭐 폭락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진짜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고 그럴 거면 얘네가 과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그죠? 제 생각에 요거는 약간 좀 어떤 뭔가 하여튼 추종 미스나 뭔가 이 약간 비정상적인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승폭이나 이런 게 뭐 크지도 않고요. 너무 멀리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2.5나 3.0 뭐 요런 데 있는 옵션들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얘네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런 거 일단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풋옵션들이 양봉을 만들어내긴 만들어냈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여기 있던 이런 모습처럼 양봉 최소한 2개, 3개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서 한 2, 3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모습 보여줘야 이게 오늘의 양봉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그 전까지는 가볍게 봤으면 좋겠고요. 콜옵션이 조금 살아나 있는데 일단 또다시 밀리고 있죠. 보시면 이제 콜옵션도 사실 여기서 제대로 그렇게 지지력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요. 확실히 어떤 뭔가를 좀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얘네가 이 자리에서 이 3월 24일, 25일 날에 제 생각엔 한 번 더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을 또 테스트하면서 이게 한번 붕괴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요거는 뭐 저의 관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일단 마감이 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61선 여기 머리 위에 있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이, 여기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이제 고점과 저점이 뭐 어떻게 낮아지는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지, 이 상승 추세가 일단은 일단락 되는지 이런지 여부, 이런 거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상승 이렇게 올라가던 단기 상승 추세가 멈추는지 보려면은 역시나 고점과 저점을 잘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일단 근데 보시면은 3월 23일 날 고점이 나온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거 코스닥 150 선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이 여기인 거고요. 일단 어쨌든 누가 봐도 고점은 넘지 못했죠. 아직 넘지 못한 상태이고, 저점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어제 저점에 비해서 더 낮아지긴 낮아졌습니다. 물론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있는 넥라인 요 정도는 붕괴를 해줘야 좀 의미가 있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미묘한 점들을 좀 보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저점, 어제 저점보다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하고 고점이 살짝 뭐 낮아졌다라는 점 정도를 일단 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 일단 음봉의 하락 마감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어딘가가 좀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61선 터치도 하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가 무거운 저항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여기 어딘가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대충 선을 그었는데 여기 고점 걸리고 여기 종가 걸리고 밀렸다가 올랐다 밀리고 고가 걸리고 고가 걸리고 시가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이 선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빡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제 코스닥 시장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첫 음봉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진 말고, 다만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간다면 역시나 넥라인 붕괴시켜야지 아래쪽으로 뭐 확실히 갈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넥라인 정도 붕괴시키면은 이제 뭐 확실하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끝나고 뭐 넥라인 붕괴시킨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또 시작이 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모습이 어때요? 지금 모습이 이미 여기서부터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는 이미 멈춰갖고 회색 구간 안에 와 있죠. 넥라인 한번 심하게 붕괴시켰다가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쩌면은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정도 어디로 가는지 뭐 흐름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 정도까지 봤고요. 오늘 뭐 시장은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은 뭐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은 뭐 상승 마감했을 거고요. 31.7원에 마감했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27원, 뭐 27원, 28원 아니면 1145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체크하자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해외 시장하고 뭐 뉴스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나왔던 뉴스들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백신 접종 가속화, 테이퍼링 경계감 고조, 그죠? 이거 시장을 읽는 좀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뭐 물론 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작년 3월 달에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올랐던 게 결과적으로 뭐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금융시장적인 요인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백신 개발이 안 돼, 계속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지배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백신 개발 이제 다 됐고, 이제 사람들 백신 맞고 있죠. 실제적으로 백신 맞고 있고, 이제 뭐 다시 뭐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요즘엔 다시 백신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더 이상 돈 풀만한, 유동성을 공급할 만한 그러한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래전에부터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긴 하는데, 이게 아무튼 뉴스로 이제 타이틀에 오늘 처음으로 좀 나오긴 나왔네요. 그죠? 뭐 백신 접종 가속화, 테이퍼링 경계감 고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면 부양책을 써야 되지만, 전염병 안 퍼지고 야 백신도 나왔는데 무슨 부양책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반대급부적으로. 요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달리오 아저씨는 연준이 안 움직이면 통화팽창이 증시를 해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돈을 풀어도 죽고 안 풀어도 죽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유동성 좋아요.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고 하는 거 좋은데, 근데 유동성이 모든 것의 정답이면은 왜 인류는 진작 돈을 안 풀었을까? 그까짓 거 그냥 돈만 찍어내면 모든 경제 문제가 사뿐하게 다 해결되는 건데, 옛날 중앙은행장들은, 옛날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옛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거 안 했을까요? 아니죠. 뭐든지 적당히, 이게 적당히 해야지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돈을 좀 과하게 푸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아무튼 통화팽창이 증시를 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유동성이 증시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슬슬 하고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연합뉴스에 있으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뭐
서로 표현 방법만 좀씩 다른 거지. 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내용이나 크게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막다른 길이 그 막다른 골목에 있죠.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경제 위기가 났을 때 돈을 무작정 뿌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가 모르겠지만 돈만 뿌리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게 하여튼 지금 시장입니다. 자, 아무튼 중국 시장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뉴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는 근데 무슨 악재가 있는 삘이긴 한데 아무튼 움직임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오르는 것처럼 오르기는 오르는데요. 위안화 역외 환율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 3월 8일 9일날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 결과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 안착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상향 추세라고요. 그죠? 우상향 추세였고 금요일날 하루 딱 조정이 나왔었던 거네요. 그리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뭐 물론 지금 이제 밤 9시 41분이니까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제 요 모양일지 어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아무리 이 시간대에 와 있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직전 고점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근데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6.5위안 돌파가 추세 전환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한 3, 4거래일 정도 손톱 물어뜯으면서 우리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봉으로 돌파 안착했고 그 뒤로 이제 시세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겠어요? 이게 중국 증시가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낮에는 그러니까 오늘 낮 시간에는 이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중국 본토 증시는 그럭저럭 흐름이 좀 괜찮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중국장, 한국장 다 마감하고 유럽이 오픈하고 있을 이 시간대에 지금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심상치가 않죠. 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죠? 사실 이것만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홍콩도 한 번씩 체크 정도는 해보세요. 홍콩 환율,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 급등하고 있죠. 물론 숫자는 0.08%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 1%도 안 오르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이 평상시에 이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폭등이라고요. 그죠? 멀리서 보시면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중국에서 돈이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네 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이제 이유가 지금 그게 들어가는 거죠. 미국 SEC에서 뭐 회계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뭐 상폐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중국 ADR들이 다 급락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제 금요일 밤에는 이제 그것들이 어제는 이제 금요일 날에는 급반등 마감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ADR 같은 게 급락하는 게 당장 중국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증시도 적당히 개기고 한국 코스피도 적당히 개기고 이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게 환율 치솟는 걸 보면은 좀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흥국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 혼자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뭔 일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그러니까 위안화는 지금 여기쯤 있는 거잖아요. 여기쯤 나왔던 고점을 위안화님이 돌파 한착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장대 양봉으로 뚫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일찌감치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근데 우리 이 원달러 환율은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뭔가 한국에 호재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물론 제 생각엔 커플링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플링 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하게 코스피는 강하다라는 거 좀 왜 강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앞으로 폭등을 하려고 강한 건지 아니면은 그 전형적인 뒤통수 때리는 코스피의 특징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코스피가 사람들 뒤통수 치는 걸 잘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분명히 똑같이 미국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 사람들 다 포기하면은 마지막에 눌림 줬다가
팍 오르고 나서 미국하고 비슷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더 오르거나 오버슈팅 주거나 하고 이 미국과 이제 같이 장렬히 전사한단 말이죠. 이 뒤통수 치는 한국의 특징. 이거나 아니면 진짜 한국이 뒤통수 없이 이번에 진짜 어떤 이유로 전 세계 선진국이 돼서 정말 강한 증시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하여튼 여전히 이런 디커플링 관련된 부분, 중국 증시 오늘 중국 위안화 오늘 장대 항목 나왔다라는 거, 홍콩도 장대 항목 나왔다라는 거, 한국 영향을 안 받고 네가 버틸 수 있나라고 해서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런 부분들. 아무튼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중국 ADR 그런 관련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도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닌가 봐요. 보니까 계속 영향을 미치나 봐요. 실제로 그 금요일날 뭐 그와 관련해서 금요일날 뭐 중국 ADR 뭐 폭락이라든가 뭐 디스커버리 폭락이라든가 뭐 비아컴 뭐 폭락이라든가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얘네도 오늘 노무라도 이런 이야기 나왔죠. 노무라에서도 일본 노무라 증권사도 뭐 미국 사업부 손실 경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본 증시에서 주가 14% 급락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금융주들이 어쨌든 조금 뭐가 이상합니다. 금융주들 움직임이 그다지 옛날처럼 막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밤에도 지금 13% 폭락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프리마켓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 중국 ADR이나 바이든 금요일날 뭐 블록딜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은행주나 금융주들 움직임이 아무튼 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노무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가 14% 금방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뭐 예를 들면은 그 이번 사태의 주역인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 이런 친구들도 보시면 어쨌든 슬슬 밀리고 있죠. 슬슬 밀리고 있어요. 2% 정도, 일단 2.5% 정도 급락 출발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급락 출발이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아무튼 좀 되게 뭔가 시장 상황이 좀 금요일날 급등은 했는데 그 금요일날 시장을 좀 억눌렀던 그 중국 관련된 그런 ADR 이슈라든가 뭐 그와 관련된 뭐 어떤 금융권과 연계,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나가는 이슈가 되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좀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보시려면 제 생각엔 뭐 환율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바이두 같은 거 한 번씩 좀 쳐다보고 계시면은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잘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두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오늘 밤에도 좀 비리비리하거나 그러면은 또 주식시장 안 좋을 수 있을 거고, 뭐 얘네가 또 반등해 준다면은 주식시장 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잘 보시면 일단 단기 저점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추세 전환,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됐는데 다시 상승 추세 전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뭐 일단 단기 저점 정도는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한 대충 35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저점이 한 174, 175까지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350달러 나누기 2 정도 하면은 한 175 정도 나오죠. 정확하게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이러면은 단기 바닥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또 거래량도 심상치 않고 하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도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 되겠죠. 중국이 뒤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그죠? 위안화가 이제 먼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그 달러 인덱스를 위안화가 지금 현재 바싹 추격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원화는 여기 정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계속 오르고 있다. 얘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달러 오르면 쉬는 거 끝입니다. 별다른 거 뭐 더 말씀드릴 거 없고, 금리 같은 것들 잘도 살펴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오늘 밤은 뭐 내려오고 있네요. 오늘 밤은 내려오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저점은 딱히 뭐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우상향 추세다. 딱히 뭐 여기에 대해서 별로 볼 건 없고, 다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수렴인가 이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 고점이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추세선 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좀 너무 급하게 올랐었으니까 이런 조정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쉽게 꺾이겠습니까? 지금 뭐 4조 달러 뭐
4조 달러 인프라 투자도 한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정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네요.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요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여기 있는 지지와 저항은 스스로 다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달이 거의 다 마감이 돼 가네요. 이제 조만간 월봉 한 번씩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